네,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에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챙겨보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네, 제대로 불경스럽게도라고 챙겨보지 한마디 못했다.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에서 대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사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돼? 코미디죠. 이거 말이 됩니까? 정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말을 또 그렇게 비꼬는 것도 말 그대로 비꼰 건데 대통령도 사실 국민이 모두가 궁금했던 건 사실 체리 따봉 그 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예 비켜가 버리는 대답도 실망스러운데 집권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또 그걸 비꼰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태. 하지만 적절한 절충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판단하셔야 할 것 이 같은데요. 문자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전화번호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SBS 옆에 건물 모 커피숍에 있습니다. 라고. 예. 여기 SBS 건물 옆에 커피숍이 대형 커피숍 몇 개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보고 싶으신 분이 지금 거기 가면 있답니다. 끝나고 예. 만나자고. 그 다음 문장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민주당 소식을 길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예. 방송 분량을 따가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계속하시죠. 당혹하십시오. 네, 그래서 80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조간신문 더 안 나오고 부장 모르고 데스크 모르는 나만의 정보를 털어놓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에 돌아왔어요.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 송종호 서울경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앞서 저 제사 많으신 분한테 저희 상은 PD가 5장 드린답니다. 야, 커피 5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거 거의. 예, 커피 5잔 드리기로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곽지연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커피보다는 술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사 나는? 음식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고. 아, 제사 음식을 이렇게 사다가 하는 거. 그렇죠. 오, 야, 그것도 방법이네. 예. 하여튼 곽지훈 기자 술을 한 잔 저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소주 5병 드립니다. 이건 안 되니까 커피 쿠폰 5잔으로 대체하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뭐 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요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이거 그렇게 보죠. 뭐 여야 반응이야 뭐 여당은 칭찬, 야당은 비판 이건 뭐 뻔한 얘기니까 네. 두 분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더 오래 하셨던 여당 출입하는 곽 기자부터 잘한 거 못한 거 하나씩. 좀 일찍 와서 오프닝 곡을 들었는데 네. 뭐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들이 또 이제 언론에서 많이 궁금해했던 그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문자 따봉 그 체리 따봉? 네, 체리 따봉 따봉 내부 충질? 메시지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후보나 대표의 뭐 관련 뭐 의혹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에 있는 뭐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 뭐 네. 이런 문제 같은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에 또 조율을 뭐 안 하는 게 어느 순간 장점인 것처럼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조율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질문들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없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알아서 답변을 할 수도 뭐 하기가 싫으셨을 테니까 아마 네. 안 한 것 같고 또 이제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질문 같은 경우는 아예 답변을 피해버려서 좀 뭐랄까 이제 좀 알맹이가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은 그 회견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반장은요. 뭐 거의 뭐 비슷한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쇼도 없었지만 한 방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쇼라는 것은 쇼도 없고 한 방도 없다. 그렇죠. 쇼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기자회견에서만 틀고. 그렇습니다. 배경음악 있고 배경 뭐 영상도 들고요. 네. 그 프롬프트도 설치해서 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원고 보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식들을 차용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도 비좁았거든요. 협소하죠. 예, 예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좀 이제 대통령은 쇼보다는 진정하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밝혔지만 네. 쇼 없었지만
시원한 어떤 한방도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정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도 여당도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뭐 진솔하게 뭐 잘하겠다, 뭐 반성하고 있다, 뭐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다면 사과드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 오히려 여론에는 좀 더 호소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제 분골쇄신을 대통령이 말씀을 하긴 했는데 뭐 정작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그 내부적인 쇄신에 대해서는 뭐 좀 살펴보겠다. 근데 뭐 어떤 정치적인 동기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뭔가 쇄신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할 것도 아니고 폭도 상당히 제한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는 뭐 소주성 잘못이다, 뭐 탈원전 잘못이다. 그다음에 뭐 그 이제 국정원에서 지금 국정원 관련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이런 걸 언급하면서 좀 세게 때리는 뭐 그런 말하자면 좀 외부로 어떤 공격적인 그런 표현은 많았던 반면에 본인이나 이제 내부를 향한 반성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분골쇄신이라는 게 이제 뼈를 빻고 몸을 부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뼈를 빻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분골의 그 자기 뼈가 아니라 이제 남의 뼈를 좀 부수겠다는 혹시 그런 뜻이 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대통령 걱정이 백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초반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이 왜 지지율 폭락한 거는 하락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특히 또 인사 문제가 많은데 그건 왜 그렇다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뭐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전면 뭐 국민의 뜻 받들어서 전면 인사 쇄신하 뭐 이런 게 모범 답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곽 기자 얘기한 대로 어제 대통령의 답은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게 언론의 평가잖아요. 네, 미흡했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100일 됐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고 지금 잘못됐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100일에 대한 지금 100일 지난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30%가 붕괴되거나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이걸 국민 눈높이에서 더 자세를 낮췄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고 특히 저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100일에 대한 성과를 너무 전 정부 탓으로만 돌렸던 것 같아요. 전 정부의 소주성을 폐지했고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이랬으니까 내가 100일 동안 잘했고 좋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1700일을 뭘 할 건지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게 저는 더 큰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 30%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이제 분골쇄신해서 1700일은 이걸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 저는 만 5세 입학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조차도 자제하겠지만 네. 자, 참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통령은 출근길에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또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어 스피킹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또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뭐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일반적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관련 국민의힘 내용 문제, 그다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데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뭐 이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안 나왔으니까 뭐 대답을 안 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의 내용에 관련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사전 질문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그 워딩은 없는데 정치인의 말은 잘 본인이 챙겨보지 않는다. 평론을 한 적은 없다. 본인이 국정에 대해서 그 전념을 하느라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본인이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다른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논평하거나 평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날 어제 오후에 법원 출두할 때 기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물어보니까 고스란히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에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챙겨보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다. 한마디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에서 대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코미디죠. 이거 말이 됩니까? 정당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말을 또 그렇게 비꼬는 것도 말 그대로 비꼰 건데 대통령도 사실 국민이 모두가 궁금했던 건 사실 체리 따봉 그 문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예 비켜가 버리는 대답도 실망스러운데 집권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또 그걸 비꼰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컨테스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날 그러니까 서욱 장관 전 장관과 박지원 전 원장 이 자택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밤에 나온 뉴스들은 이제 공정위원장하고 이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에 이제 내정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든 뭐든 이런 건 전부 마이웨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곽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어제 그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인의 말은 챙겨보지 않는데 민생 챙기느라고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 나는 정당 민주주의 고민 안 하고 대통령 말 챙겨내지 않는데 답변을 피한 거고요. 일단 이준석 대표 쪽의 얘기를 보자면 네. 이준석 대표의 반응에 대한 평가는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 보니까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다른 라디오 나와서 전투력이 역대 최강이다. 마치 이준석 대표를 띄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4년 9개월 임기 남은 대통령이 상대고 이점 왔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냐.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붙어가지고 뭐 거의 이제 뭐 라임을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둔감이고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데요. 거기서 이제 그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비꼰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본인에 관련된 질문을 대통령이 답변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뭐 자기가 챙겨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이거는 정무수석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식으로 좀 아까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급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으로서 봐서는 이걸 피해 가는 게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슈를 잦아들게 할 거라는 전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이 과거의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저렇게 피해 가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더 궁금하고 왜 저렇게 피해 간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현실이라서 저는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피해가는 거 자체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가더라도 어떻게 피해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뭐 저는 대통령이라서 이제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뭐 당의 일은 지금 당에 계신 분들끼리 좀 조화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란다. 뭐 이러면 덕담 갖고 그냥 괜찮았을 텐데 다른 정치인의 말은 내가 평가하지 않겠다. 여당 대표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대선에서 좀 자기를 도와준 전적도 있는데 그냥 다른 정치인의 말 정도로 치부한 것도 뭐 약간 좀 두 분 그랬던 것 말씀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날 밤까지 막 예행 연습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손 실장 참모들이 이 질문 나올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그럼요. 거거든요. 네. 이거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경론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민주당 그 수도권 초선 의원님이 평가를 하기를 네. 참모들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모들이? 네. 이럴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피해갔는지 모르겠다. 예. 그 미래사전 연습을 한 것 같다는 그 평가는 저도 동의하는 게 다른 질문들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 관련 질문은 그 정말 그 정광석화. 딱 마치 준비한 외운 거를 정말 읽는 것처럼 순식간에 정말 지나갔어요. 촤라락 이렇게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가처분 있었잖아요. 이거 사실은 네. 법조 시간 다뤄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 저희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법원에서 언제 결정한답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뭐 입장 발표했다면서요. 입장 발표라고 해야 되나? 기자단 공지. 법원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어제는 일단 어제 중에 결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왔던 거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도 뭐 미정이다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더 이상 신문기일 또 잡진 않겠다.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신문은 종결한다. 이게 오늘 아침에 추가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또 법원에 올 필요는 없고 결정하는 날 들으러 와. 뭐 요거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오늘 민주당 시간이 네. 좀 많습니다. 신납니다. 신나죠? 당원 80조. 네. 유지. 네, 당원 80조를 1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의 방탄을 위한 당원 개정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항은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직 정지, 이제 기소와 함께 당직이 정지된다라는 조항은 유지하는데 어제 이제 결정해서 전준위와 다르게 비대위에서는 3항을 수정해서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으로 부당한 이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소가 됐다고 해도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한다. 근데 이 당무위가 원래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돌려서 수정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무위라는 건 당대표의 영향력이 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수정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방탄의 불씨를 살려놨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제 비명과 친명계가 모두 불만인 상태. 하지만
적절한 절충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판단하셔야 할 것 이 같은데요. 문자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전화번호 찾아봤더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SBS 옆에 건물 모 커피숍에 있습니다라고. 예. 여기 SBS 건물 옆에 커피숍이 대형 커피숍 몇 개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보고 싶으신 분이 지금 거기 가면 있답니다. 끝나고 예. 만나자고. 그 다음 문장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민주당 소식을 길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예. 방송 분량을 따가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계속하시죠. 당업하십시오. 네, 그래서 80조 1항은 살리되 80조 3항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친명과 비명 양쪽 다 불만과 그럼에도 그나마 절충안을 살려서 민주당이 정말 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어떤 그런 쏠림 현상은 겨우 막았다 이런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현상 유지도 아니고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확 뜯어 고친 것도 아니고 그거 단어 하나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단어 아니라 주체만 바꾼 그렇죠. 거구나. 윤리심판원을 당무위로 바꾼 거는 네. 오늘 이제 조간신문들 일부에서 좀 꼼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또 어떤 그런 이제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게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그리고 당 대표나 이제 그 당권파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죠. 왜냐하면 외부 명망가나 특히 이제 외부에서 뭐 법학이나 아니면 뭐 윤리 쪽에 권위가 있으신 분, 뭐 종교인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위원장으로 앉히기 사실 때문에 윤리심판원도 다들 민주당 색깔이 강한 분들이 다 들어와 계셔서 지금 윤리심판원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당무위는 그냥 당무위 의장이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은 최고위원이고 뭐 최고위원 뭐 더하기 뭐 이제 각 시도당 위원장 뭐 그 당 소속 뭐 저 시도지사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아침에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그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기소인 경우에 이제 이걸 예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심원은 이제 사역 사건의 내용을 보는 거지 이 사건이 정치적인 맥락이 있냐 없냐는 윤심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무위로 가져왔다. 뭐 이제 그런 설명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내지는 어떤 당권파에 속하는 인물이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됐을 때 이걸 당무위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좀 뒷문을 좀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항을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 어제 상황에서 전준희 위원장의 안규백 의원이 좀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대 누를 결정할 때도 그 안규백 의원이 전대 위원장을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해프닝이 좀 있을 정도로의 어떤 누가 가지고 이제 긴장감이 있었는데 안규백 의원은 왜 계속 친명계로 달려갈까? 이런 이제 의문과 원래 이제 친명계 예측들이 아니죠. SK계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좀 의원들이 의심해 안규백의 선택은 왜 자꾸 친명계인가 이런 이제 의심들이 나왔거든요. 어제도 전준희에서의 결정은 80조 1항을 직무정지를 그러니까 기소 시 바로 직무정지시킨다라는 것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로 바꾸자 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날까지도 평가를 하다가 비대위에서는 뒤집었습니다. 근데 우상호 위원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초선과 재선과 3선의 이제 그 대표격인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우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이나 박재 의원들이 이걸 결사적으로 막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절출점을 찾았는데 여기서 어제 비대위에서 통과될 줄 알았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막혔네. 그럼 안규백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안규백 의원은 왜 이렇게 이 선택을 하지? 내년에 원내대표를 하고 싶은 건가? 그 다음에 또 한번 선수를 올리고 싶은 건가?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규백 위원장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렇게 당파성을 드러낸 사람이 아닌데도 개파성을 드러낸 사람이 아닌데도 참 이번 선택들이 전부 특이하다 이런 평가들은 나와요. 네. 근데 이렇게 안규백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 언론 보도들 보면 기존에 뭐 친문이라고 불렸던 의원들도 뭐 지금 뭐 속속 뭐 친명으로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렇죠. 그 흐름이라고 가장 하면,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시죠. 당시는
반명이 아니다 비명이다라고 스탠스가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확대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후 총선도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여기서 하나 그 지금 80조 1항과 3항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언론이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 수정된 조항이 112조 3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최고위원 전원이 거리가 돼야 비대위로 전환된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똑같은 거죠. 근데 어제 수정된 조항은 비대위의 절반만 거리가 돼도 최고위에. 네. 그렇죠. 비대위로 전환된다. 최고위에. 그럼 이 말은 지금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있다라는 걸 그 어제 지도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지만 이게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가 된다면 이거는 비대위로 전환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완화시킨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지금은 친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나왔을 경우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자가 이준석 대표가 계속 문자 읽어가지고 내가 진짜 집중을 못하겠네. 문자가 들어옵니다. 커피 쿠폰 드리랍니다. 양미라님, 이준석 대표도 커피 쿠폰 드리나요? 이종철님, 문자 읽어줬는데 이준석 씨에게 커피 쿠폰 안 쏘나요? 쏩니다. 예, 드려야죠. 예. 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기 오늘 국회 정보보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잠시 후에 3부에 돌아올게요. 곽 기자, 송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